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파보는 명작의 맛입니다. KBS 일일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 15회 방송이 기대되시죠? 14회까지 숨막히는 전개에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14회에서 폭발한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과 15회에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14회 복권의 진실이 드러나다. 14회에서는 드디어 357억 복권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무철은 장태풍에게 사기를 당한 채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와중에 TV 복권 당첨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운빌딩 중공일과 동일한 번호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과 그 복권을 자신이 대식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무철의 표정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 얼굴. 그리고 곧바로 대식에게 달려가 내 복권 어디 있어? 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14회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반면 대식은 이미 당첨금을 받아놓고도 무슨 이야기냐며 시치미를 떼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한편 규태는 아들 민용의 수술비 5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석진은 태영이 사실은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서우에게 숨겨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비밀과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15회는 어떤 폭발적인 전개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15회 예고 모든 관계의 변곡점. 15회 예고를 보면 여러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식과 해숙의 양심의 갈등입니다. 당첨금을 나눠야 할까? 라는 대식의 질문에 해숙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예고되었는데요. 40년 지기 친구와 350억이라는 거액 사이에서 대식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무철의 집 앞에서 경찰이 사람들을 물리는 장면도 예고되었습니다. 아마도 장태풍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철을 찾아온 것으로 보이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철이 건물 명의를 미자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마음의 변화일까요? 그리고 드라마의 또 다른 축인 석진과 서우의 관계도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석진이 서우에게 태영을 만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보아 드디어 태영의 약혼 사실을 알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우가 어떤 감정적 변화를 겪을지, 그리고 석진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 심층 분석. 대식과 해숙의 양심과 욕망 사이. 대식과 해숙은 14회까지 복권 당첨금을 받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지만 15회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대식과 현실적인 해숙 사이의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을 준 사람이 무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식은 나눠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40년 우정과 가족의 미래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보편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해숙의 입장에서는 평생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끝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며 펄쩍 뛰는 그녀의 반응은 이해할 만합니다. 더구나 무철은 그동안 건물주로서 대식 가족을 압박해왔기에 해숙이 무철에게 돈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감정은 더욱 강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식의 내면에 자리 잡은 죄책감입니다. 그는 14회에서 무철이 찾아왔을 때 복권에 대해 모른 척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대식의 양심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특히 밤마다 꿈에 무철이 나타난다는 대사는 그의 심리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대식은 과연 이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무철에게 진실을 고백할지 15회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무철의 위기와 변화. 무철의 캐릭터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에 처한 그가 건물 명의를 미자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과거 구두쇠로 알려진 무철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기 사건으로 인한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장미와의 관계로 인해 미자에게 가진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셋째,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무철의 캐릭터 아크입니다. 극 초반부터 그는 돈과 재산을 최우선시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미자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돈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장태풍에게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무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균열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가 내린 선택 건물명의 이전은 단순한 재산 보호 차원을 넘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철의 내가 장태풍 사기에 연루됐다고 소문이 퍼졌잖아. 만약 내가 범죄자로 몰리면 재산 압류될 수도 있어라는 대사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본능적 욕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는 미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욕구가 15회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조화를 이룰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진과 서우 새로운 가능성. 석진과 서우의 관계도 15회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석진이 서우에게 태영을 만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것은 그동안 숨겨왔던 태영의 약혼 사실을 알려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로서의 걱정을 넘어 물론 서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태영의 약혼 사실을 알게 된 서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석진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15회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삼각관계의 역학입니다. 석진은 태영과 오랜 친구이면서 동시에 서우를 향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석진이 태영의 약혼 사실을 서우에게 알리는 행동은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석진이 자신의 감정과 의리 사이에서 내린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우의 입장에서는 태영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우는 태영을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생각해왔지만 약혼녀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진이 어떻게 서우를 위로하고 지지해주는지가 두 사람의 관계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태아와 아진, 기대 이상의 성장. 태아와 아진의 관계 발전도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였으나 점차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어지고 있죠. 특히 태아가 규태의 아들 민용의 수술비를 돕겠다고 제안하는 장면은 그의 인격적 성장을 보여줍니다. 태아는 극 초반 돈을 빌리러 다니는 한량으로 시작했지만 코인 채굴에 성공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아진의 영향이 큰데 아진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태아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아진도 처음에는 태아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그의 숨겨진 따뜻함과 순수함을 발견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호칭의 변화도 이러한 관계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어색해하는 모습은 앞으로 로맨스가 발전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15회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민용의 수술비를 함께 도움으로써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태의 고뇌와 삼각우정의 시험대. 규태는 이번 15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민용의 심장 수술비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시기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가 멈추는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규태는 무철과 대식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세 사람의 40년 우정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규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대식이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긴 채 민용의 수술비를 도와준다면 규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또한 무철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태는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40년 우정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묻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규태의 고뇌와 선택이 새 친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중요한 디테일들. 미용실 장면의 의미. 15회 예고에서 보여준 해숙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장면은 단순한 일상이 아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고급스러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는 모습은 해숙의 달라진 생활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자기 돈 많이 벌었나봐라는 동네 아줌마의 말은 복권 당첨, 비밀이 곧 밝혀질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해숙의 당황하는 표정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부자가 된 기쁨을 만끽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의 시선과 비밀이 밝혀질까 하는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심리 묘사는 단순한 돈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불안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이 드라마의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대식의 복권 언급 슬립. 예고편에서 대식이 규태에게 혹시 복이라고 말했다가 멈추는 장면도 중요한 복선입니다. 이는 대식이 무의식적으로 진실을 말하려다 멈춘 것으로 그의 내면에 자리잡은 죄책감과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실수는 앞으로 복권 당첨 비밀이 어떻게 밝혀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해야 도와줄 것 아니냐라는 대식의 말은 역설적입니다. 그 자신이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으면서 규태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라고 조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중성은 대식 캐릭터의 내적 갈등을 더욱 깊이 보여주며 앞으로 그가 자신의 비밀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무철의 의심스러운 시선. 무철이 대식 가족의 달라진 모습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장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무철이 이미 복권 당첨과 대식의 거짓말을 연결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저 사람들 갑자기 뭐지? 지난주만 해도 월세 못 낸다고 울상이었는데 라는 무철의 독백은 그가 곧 진실을 파헤칠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이런 무철의 의심은 앞으로 두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무철이 현재 사기 피해자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식의 복권 당첨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15회의 중요한 긴장 요소가 될 것입니다. 관계도의 변화 예측. 15회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을 관계는 역시 무철과 대식의 우정입니다. 복권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40년 지기 친구 사이의 신뢰와 배신,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까지 담고 있습니다. 규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 민용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에게 대식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다 복이라는 단어에서 멈칫하는 모습이 예고에 나왔는데요. 이는 대식이 복권 당첨 사실을 규태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심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고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규태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무철과 대식 사이의 갈등입니다. 만약 대식이 규태에게 수술비를 도와주고 이 사실을 무철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철은 대식이 갑자기 큰 돈을 쓰는 것을 보고 더욱 의심을 키울 것이고 이는 결국 복권 당첨 비밀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자와 해숙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숙의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에 미자가 의문을 품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과거의 감정 곧 첫사랑 대식을 둘러싼 라이벌 관계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미자와 해숙의 관계는 드라마 초반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이지만 내면에는 서로에 대한 경계심과 경쟁심이 있었죠. 이제 복권 당첨이라는 변수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특히 미자가 해숙의 달라진 생활을 눈치채게 되면 이것이 무철의 복권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징과 복선 해석. 드라마 대운을 잡아라에서 복권은 단순한 소품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선택, 그리고 관계의 가치를 묻는 상징적 장치입니다. 특히 복권 번호가 대운 빌딩의 준공일과 일치한다는 설정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무철과 대식의 인생이 깊이 얽혀 있음을 상징하며 둘의 운명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무철이 건물 명의를 미자에게 넘기려는 장면은 그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넘어 가부장적 권위를 내려놓고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대운이라는 제목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대운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단순히 복권에 당첨된 대식일까요? 아니면 위기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무철일까요? 아니면 수술비를 마련하게 될 규태와 민용일까요? 이 드라마는 행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대운빌딩이라는 공간도 중요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 건물은 무철의 인생 성취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의 욕망과 집착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의 명의가 미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무철의 가치관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회차에서는 15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갈등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무철과 대식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대식의 양심과 해숙의 현실적 욕망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가 드라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무철이 처한 위기 상황 사기 혐의와 빚쟁이들의 위협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 건물명의 이전을 통해 그의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석진이 서우에게 태영의 약혼 사실을 알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규태의 아들 민용의 수술비 문제도 중요한 서브 플롯으로 대식이 복권 당첨금으로 친구를 도울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권 당첨 사실이 밝혀질 것인지도 주목할 점입니다. 15회는 돈과 인간관계의 가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40년 우정이 357억 원 앞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보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만약 내가 대식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 이유일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가치 사이의 갈등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5회는 드라마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복권 당첨과 그로 인한 갈등이 서서히 펼쳐졌다면 15회부터는 그 갈등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려질 것입니다. 특히 대식, 무철, 규태 세 친구의 40년 우정이 어떻게 시험받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15회는 인간의 욕망과 양심, 우정과 가족의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357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40년 우정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5회에서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